네, 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긴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라는 인사가 좀 무색하죠. 잘 보내고 왔어야 하는데 미장을 계속해서 바라보셨던 분들 그리고 연일 보도가 되는 딥시크 관련한 그 키워드를 볼 때면 국내장 금요일 날 이거 심상치 않겠구먼 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이슈가 과연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딥시크, 우리나라 반도체나 AI 인프라 기업들 나 떨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딥시크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긴 연휴 동안 오히려 쉬어서 다행이었나라는 생각을 들 정도의 주가의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어젯밤에는 좀 일부 반등한 종목들도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죠. 딥시크 이슈 관련한 내용이 나왔을 때 당일만 하더라도 주가가 무려 17% 급락을 했고요. 다음 날 8%의 되돌림이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 날도 다시 6% 하락, 그리고 밤사이도 빨간불을 면치 못했습니다. 브로드컴도 주가가 15%대 하락하기도 했고요. 어젯밤에는 역시나 에이직 반도체 관련해서 그런 커스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초록불을 켜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이 밖에 AMD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딥시크 습격에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우리나라는 휴장했지만 일본 증시에서는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출렁인 뒤에 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경제 심리 발동에 따른 단기 조정이 역시나 불가피할 것이다. 국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 특히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전력이나 AI 인프라 관련한 전반적으로 그동안 올려서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빅2,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시각은 약간은 엇갈리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E 같은 좀 고효율을 내고 단가가 높은 그런 반도체, 확실히 이제 엔비디아를 형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는 악재지만 삼성전자 같은 저비용 고효율 AI 칩을 좀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호재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과연 오늘 두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딥시크가 뭐길래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지만 한 판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과연 진실일까요? 비용도 그렇고 그 기능도 그렇고 과연 그 진실인지도 모르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 X를 통해서 올렸죠. 너네 그거 H백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딥시크 측에서 밝힌 내용들은 우리가 저사양 H800, 엔비디아의 H800 칩을 활용해서 이러한 딥시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우회에서 들어간 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대중 수출을 미국에서 좀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H백을 다이렉트로 중국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수출 물량 중에서 약 20%가 싱가포르로 가고 있는데 이 싱가포르로 간 게 아니라 중국이 밝히지는 못했지만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야. 중국 쪽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야로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는 어떤 회사일까요? 이분은 85년생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창업자입니다. 량원펑이라는 사람이고요. 2015년에 해지 펀드를 설립을 했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봅니다. 2023년 5월에는 관련해서 이제 딥시크를 이름을 딱 설립을 했고요. 2023년 11월에는 딥시크 코더를 출시했고 2024년 5월, 12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출시한 다음에 올해 1월 20일에 딥시크 R1 추론 모델을 드디어 공개하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H800 칩을 사용했다. 그리고 저렴한 학습 비용으로 뛰어난 추론 능력이 가능한 LLM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개발에는 약 78억 8천만 원이 소요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많이 작용이 되고 있고요. 인력도 엔지니어 포함해서 150명, 관련한 다른 인원 31명, 총 포함해서 한 180여 명이 모여서 이 딥시크라는 빅테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낸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한 딥시크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딥시크를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요. 별별 개인정보를 다 수집해가고요. 결국에 그 수집된 데이터들은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검열을 한다라고 하죠. 그 검색의 그 대화에 시진핑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은 딴소리를 또 한다라고도 하고요. 갑자기 중국어를 하다가 영어로 답변을 하기도 하고 이거 중국에서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도 연출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평들을 보면은 좋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꽤 괜찮은 추론 모델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딥시크가 우리나라 반도체와 전력 관련한 기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첫 번째 미국 증시 관련한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는 금리 동결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날을 계속해서 바랐던 시장과의 바람과는 달리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4.25%에서 4.5%로 동결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격차는 계속해서 1.5%포인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계속 내리는데 미국 금리가 동결되면서 1.5%를 유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명서 내용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플레 목표치 2%라는 표현이 삭제가 됐습니다. 예견된 동결이지만 향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지표가 어떻게 더 발표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고요. 트럼프의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저금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파월 의장을 비롯한 페드 연준 위원들에 대해서 맹비난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실적이 예상치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평가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반등에 나섰던 건 올 상반기 말쯤 혹은 하반기 초에 드디어 로보택시 공개하겠다. 자율주행 풀 FSD 서비스를 모두 다 탑재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오늘장에 또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의 테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 애플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했고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의 빅테크 실적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혼자 돼서 어떻게 받아내게 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단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번 주 그리고 사실 거래일이 하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꽤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변동성이 있을 때 비중을 확대하라는 얘기가 있고요. 요즘에는 국장의 진입은 지능순이다. 똑똑하면 국장이 이미 진입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수 수준으로 보면 개별 종목에는 신고가가 나오긴 했지만 지수 수준으로 보면 여전히 저점 수준이다라는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 증시에서 이러한 변동성 확대가 오히려 신흥국이나 아시아권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코스피 2,500선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에서 2,6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 1월에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이 관건이다. 관련된 종목에 주목해보자라는 투자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과연 장 초반의 흔들림에 여러분들은 저가 매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돈의 주식 이야기는 연휴 사이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